돈이 없으면 저는 본인의 몸을 갈아 넣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 리모델링 단지도 좀 같이 챙겨보면 좋다. 20년 된 애들. 얘네가 신축이에요. 아, 20년 된 게 신축이에요? 목동에서는 20년 차 애들이 신축이에요. 목동에서 10억 언저리 전후로 집을 구할 수 있다?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힐스테이트에 우선 들어가요. 네. 학군을 배정 받아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로 이사 오는 거예요. 이런 수요가 또 많아요. 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핵심 지역, 더 좋은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갭이 더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네. 메이트라님, 저희 2부에서 목동 이제 재건축 아파트 살펴봤는데 너무 비싸서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하시죠. 또 금액도 2, 30억 되고. 네네. 그럼 정말 한 15억이야. 10억대 언저리 양천구에 가성비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제가 그 실시가지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실시가지 살 정도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슬프죠.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돈을 안 갖고 있는데 그럼 포기해야 되냐? 네. 안 되죠. 초양극화 시대에 자산을 지키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네. 돈이 없으면 저는 본인의 몸을 갈아 넣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대체제를 찾으면 되거든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찾아보도록 하는 노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동에 신시가지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그 다음에 보는 게 리모델링이거든요. 네. 근데 리모델링도 보면 한신촌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사실은 중간에 재건축 이제 특별법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재건축이 더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한번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리모델링을 다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또 우성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한신보다는 2, 3년 빠르게 시작해서 진행을 좀 더 빠르게 가고 있지만 입지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학군을 또 여기 앞단지 목동 앞단지에 학군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학군을 좋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단지로 좀 좋아해요. 네. 근데 이 리모델링 단지들도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 리모델링은 과연 잘 갈 거냐 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좀 물음표가 남는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재건축이 안 돼. 그럼 리모델링으로 좀 눈을 돌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리모델링에서 결과를 볼 수 없다면서 왜 리모델링을 얘기하냐.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주면 가격은 따라가거든요. 신시가지가 이만큼 올랐어. 그럼 그 옆에 있는 단지는 같이 견인돼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도 좀 같이 챙겨보면 좋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장밋빛만 기다렸다가 뭐 하기에는 좀 변수가 워낙 많아서 그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같이 말씀드리고 근데 이것도 보면 제가 10억 언저리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14억, 17억이에요. 맞아요. 비싸요. 안 맞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노하우가 지금 2번 들어가는 건데 네. 여기 리모델링들이 추진이 되면서 최근에 또 신문에서 뉴스에서 엄청 들썩들썩하면서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건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럼 기존에 리모델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놨다는 건데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를 생각해야 되죠. 아.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신시가지 들어갔을까요?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딱 보면 15억에 팔아도 20억 막 23억 들어가기가 어렵죠. 네.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은 리모델링이 추진해서 가격이 올랐어. 수익을 봤어.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와요. 왜냐면 가성비가 더 좋으면서 리모델링의 수익을 봤으니까 학군을 또 애들 전학을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네. 학군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향후 또 괜찮은 수익을 볼 만한 데를 눈을 돌리게 되니까 한 번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준시축 단지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사실 목동은 다 연식을 보면 1980년대예요. 40년 됐어요. 오래됐죠. 맞아요. 리모델링 단지들도 연식이 오래됐어요. 30년 차예요. 여기에서 신축은 뭐 신정동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목동을 벗어나기 싫어요. 그럼 여기 안에서의 신축은 이런 애들이거든요. 20년 된 애들. 얘네가 신축이에요. 20년 된 게 신축이에요? 목동에서는 20년 차 애들이 신축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잖아요. 맞아요. 1980년대랑 비교하면 2000년이 완전 신축이죠. 그렇죠. 주차장도 지하 있을 거고. 네, 가성비 나오는 거죠. 엘리베이터 연결돼 있고.
그리고 여기 대원 칸타빌 같은 경우는 역도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7단지 옆에 있고 여기 학군들 같이 이용해요. 네. 그러니까 학군도 가성비 있게 이용하면서 역도 가깝고 인프라도 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연식도 젊고 다만 소규모 단지고 좀 언덕에 있다. 라는 단점이 있죠. 근데 목동은 이 준식존 단지들뿐만 아니라 뒤에 이렇게 빌라들이 많거든요. 네. 이 학군을 이용하고 싶어서 가성비를 따져서 이 빌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 빌라는 전세에는 잘 나오는데 매매가는 딱히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사실 빌라를 시세 차이를 보겠다라고 들어가는 건 좀 권유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준신축까지는 괜찮다. 여기 대원 칸타빌이랑 뭐 여기 보시죠. 대원 칸타빌 2차, 2단지, 3단지가 있고요. 목동 금호올림이 있고요. 여기가 신동아 파밀리에 뭐 성원 산테빌, 뭐 요 위에 이제 극동, 뭐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거든요. 이런 단지들이 지금 가성비가 나와요. 가격을 보면 어때요? 9억, 9억, 7억 나오죠. 네. 목동에서 10억 언저리 전후로 집을 구할 수 있다?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 목동 신시가지 올랐잖아요. 제가 최근에 임장을 갔거든요. 목동 신시가지 매물도 없어. 가격도 너무 비싸졌어. 3억, 5억 올랐잖아요. 네. 늦었다.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주 전부터 여기가 들썩여서 매물이 쫙 금매가 쫙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지들이 저점을 찍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 사람들이 3, 4주점에 가서 그 금매들을 다 사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들이. 그래서 여기 가성비가 나온다라는 거고 지금 요 위에가 바로 이제 강서구거든요. 염창 뭐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강서구 쪽에 분양을 하는 단지들이 분양가가 14억, 15억이 넘어요. 이제는 그 밑으로는 자재값도 안 나고 인건비도 안 나와서 밑으로는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인건비랑 자재값 이게 투명화하지 않아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거다. 이거 낮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수익이 나면 들어오지. 근데 수익이 안 나오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올라버린 자재가나 인건비는 이제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현실이다.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잖아요. 층간소음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뭘 다 넣어라. 그러니까 자재비나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뭐 아파트 실현 무슨 연대인가 그 김성동 뭐 대표님이신가? 그 반값 아파트 막 주장하시면서 분양원가 공개하면 정말 이렇게 막 6, 7억에도 분양할 수 있다. 서울에도 막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분양을 하고 결론을 낸 다음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제는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은 한 14억, 15억이 그냥 현실이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저기서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반값 아파트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집값이 계속 날아가고 그게 결론적으로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을 때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거 나오고 나서 움직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왔다고 쳐요. 그럼 여기 갖고 있다가 수익하고 팔고 그쪽으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쪽을 다 가져갈 필요가 있지. 굳이 그 한 개만 기다리고 표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서구 쪽에서 학군도 목동보다 안 좋고 그런데 기본은 14억, 15억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15억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분양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여기를 들어오지라고 하는 수요.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어느 정도 수익화를 보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수요. 그리고 주공 신시가지 여기 못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라도 좀 들어가 볼까 하는 사람들의 수요. 더욱이 여기 신시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안 묶였어요. 저기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여기는 갭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긴 전세가 비율도 높아요. 지금 갭 투자하려면 전세가가 얼마나 해요, 여기는? 여기는 5억, 6억. 5, 6억. 예. 지금 딱 현금 7, 8억 들고 집을 미리 좀 사놓을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즌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너무 매력적인 거죠. 아. 그래서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매물이 그때 제가 임장 갔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있다 했는데 아마 지금 가면 매물이 조금 줄고 가격이 약간 올라 있을 수 있어요. 아. 네네. 지금 3, 4주 전부터 갑자기 일주일에 막
원래 3년 동안 여기가 거래가 좀 안 돼가지고 여기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 얼굴들이 좀 쾌해졌었거든요. 네. 최근에 갔더니 너무 얼굴이 광채가 나시는 거예요. 거래가 많이 돼서 일주일에 막 3, 4건, 5건 막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확 좋아졌다. 근데 여기 소규모 단지고 아무래도 목동 신시가지면 비선호일 텐데 이런 아파트들도 상승장대 많이 오르는 겁니까? 그쵸. 특히나 투자자들이 목동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전에 대세상승장 때. 네. 그래서 목동에 이제 준식투자진으로 여기도 갭 투자가 많이 들어왔었고요. 이전에 목동 여기 오목격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여기에 삼익 아파트, 대림 아파트, 여기 이런 신정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 있죠. 롯데캐슬. 네. 여기 목동 현대. 이런 단지들도 갭 투자의 성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2017년도에요. 목동에 정말 최소한의 갭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쥐어짰을 때 3,000갭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었어요. 와. 그 다음에 이제 7,000갭 뭐 이런 식으로 목동 갭 투자의 성지는 여기와 이제 여기인데 지금은 금액이 7억이 들어가네요. 그때는 5천, 7천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이 제일 싸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부동산 공부해볼까 해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면 사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인 거예요. 이후에 지나면 더 올라가고 더 안타까운 건 대세상장 이때는 막 3,000갭, 5,000, 7,000갭으로 목동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은 양극화가 심해서 특히 전세가율도 많이 낮아져서요. 네. 이제 소액 투자는 너무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사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실제 거주할 만큼의 돈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세를 끼고 사면 내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적은 돈으로 우선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실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을 안 해줘.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간 주거 사다리가 끊기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해요. 근데 그래서 못 샀어. 그럼 집값이 또 너무 올라버리면 이제는 나는 거기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내가 당장 입주는 못하지만 우선 집을 사놓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걸 대출 금액을 갚아서 이제 실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실거주를 하고 싶다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건 전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단지는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준식주 단지들은. 그럼 이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집값이 올라야지 네. 내가 대출이자도 낼 때 웃는 얼굴로 낼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너무 힘겨울 때 시세의 상승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들게 일했는데 대출이자 내고 있는데 다음에 일어났더니 1억이 올랐어. 시세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그런 걸 느껴야지. 그럴 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단지들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네. 조합 설립했는데 지금 막 가격이 날아가고 거래가 되고 신고가를 찍어주잖아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목동 신시가들도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재건축은 되게 될 거예요. 지금 40년 막 이렇게 됐는데 안전 문제도 결국에는 여의도에서도 나오고 있잖아. 50년, 60년 됐을 때 쓰러지면 이거 난리 난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분명히 그런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주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주 수요가 나올 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결국엔 옆으로 나오게 돼요. 수혜 단지들은 다 여기 있는 단지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단지가 많이 오르면 여기 단지의 가격이 견인될 수밖에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 단지 올라가면 가격도 견인되고 이주하게 되면 정말 여기는 급물살을 탈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급물살 탈 때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요. 가격이 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나마 10억 원저리로 지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여기도 고려하는 거지. 네. 더 오르면 가성비 안 나오고 그 물 탔을 때는 못 들어가요. 매물도 없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눈여겨보자. 그래서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지금 막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내놓는 매물들이 한두 개씩 톡톡 튀어나오는 이쪽 구역. 그리고 사실 여기도 갭 투자의 성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분위기 지금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작으면 물이 들어올 때 좀 시간이 걸리고 네. 하거든요. 지금 이제 신시가지 많이 올라가지고 에너지가 좀 있으니까 여기까지 간 상황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아직 물이 막 가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에너지가.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넘어가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요쪽으로 넘어오겠죠. 이게 구역마다 에너지가 퍼졌을 때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실 때 그 구역들을 나누고 생활권을 나누어 보는 게 그래야지 이 가격의 움직임, 수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하실 때 좀 가성비 있는 단지들 이렇게 좀 찾아다니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디테라님 지금 말씀 잘 들어서 저쪽이 가성비 있는 건 알겠는데 요즘 또 신정내거리역 주변에 신정 뉴타운도 있고 또 이쪽에 아파트 그래도 새 아파트들이 좀 있잖아요. 네, 아델리체. 아델리치도 있고 가격도 비싸고 이쪽은 좀 어떠냐? 네네네. 이런 분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목동 이제 앞단지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뒷단지 말씀을 드리자면 뒷단지에서도 지금 학군이 여기서도 나름 선호하는 학군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동 뒷단지에 들어가서 이제 선호하는 학군을 가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부류예요. 목동 학군 이용하고 싶어. 면학 분위기 너무 좋아. 네. 근데 가면 우리 애는 가서 바닥을 깔아줄 것 같아. 이제 내신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막 대학교 가야 되니까 내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목동 저기 앞단지 가면 내신을 받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좀 면학 분위기 좋으면서 내신을 딸 수 있는 학군을 찾고 있어 하면 이제 뒷단지에 있는 학군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적인 부분 아니더라도 이런 학군을 찾아서 오시는 수요가 꽤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신정 내거리역을 중심으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단지들은 그쪽 학군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신정 내거리역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단지들은 이쪽 학군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목동 힐스테이트 있죠. 네. 여기 단지가 10년 차예요. 네. 그리고 여기 목동 아델리체가 5년 차거든요. 네. 여기가 더 신축이고 레미안이잖아요. 여기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33평인데 여기가 2억 더 비싸요. 힐스테이트가. 여기는 여기 신정동 뒷단지 목동 학군을 이용할 수 있고 아델리체는 그걸 이용하지 못해요. 아 그런 학군 차이가 있군요. 예, 그 학군 차이 때문에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마주보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싼 거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서 꼼수가 나와요. 학군지마다 이런 꼼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힐스테이트에 우선 들어가요. 네. 학군을 배정받아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로 이사 오는 거예요. 이런 수요가 또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학군도 이용하고 싶고 근데 가격을 대출받아가지고 1, 2억 더 대출받는다는 게 사실 1억이면 월 그래도 몇십만 원 내야 되거든요. 원리금 균등 상환까지 해가지고 하면 이제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맞아요. 담원 1, 20만 원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애들 학군 좋은 거 보내면서 역도 가깝게 이용하고 더 신축에 살면서 대출이자도 아낄 수 있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수요도 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 아델리치에서 이쪽 뒤쪽으로 사실 목세나라고 요새 네. 신정동 쪽으로 이쪽으로 거래가 많이 됐어요. 네. 여기는 신월동이죠. 이제 네. 신정을 넘어서 이제 신월동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11억대예요. 가성비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여기는 목동 학원가는 이용할 수 있어요. 차가 여기까지 와요. 네. 근데 학군은 이용할 수 없죠. 아 학교는 다른 데 배정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목동에서 이제 가성비를 따져서 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대단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많이 가시는데 여기도 좀 많이 올라서 최근에는 좀 소강 상태 돼서 가격이 좀 또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네. 가고 있다. 그 삼촌 세대 또 6년 차고 네네네. 그래서 대단지고 좋네요. 네네. 그래서 이쪽에 가성비를 따져서 가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여기서 생활권이 좀 나눠진다. 아델리체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용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생활권이 같이 묶여서 같이 수요층이 여기 생활권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델리치에서 여기서 끊겨서 여기 이제 두산위브라던가 롯데캐슬이라던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가 이제 생활권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수요층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도 달라지고 특징도 너무 달라요. 메디테라님 아까 이야기해주신 저 위에 신시가지 옆에 그런 칸타빌 같은 작은 단지지만 바로 옆에 맞닿아 있는 지금 네네. 가성비 좋다고 지금 추천하신 지역이라 여기랑 가격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죠. 다른가요? 입지가 다르잖아요. 그럼 지금 선택한다면 어디를 추천하십니까? 당연히 그쪽을 추천하니까 제가 그쪽을 말씀드렸겠죠? 같은 가격이면 저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 학군도 퀄리티가 다르고 네. 학원가도 사실은요. 학원도 이 목동 앞단지 학원가랑 뒷단지 학원가랑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목동 앞단지.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백화점이라던가 역이라던가 게다가 여기 스포츠센터 복합 스포츠센터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목동 종합운동장 이쪽에 있어요. 네. 사실 이전에 마스터 플랜이라서 이쪽 전체를 막 크게 하려고 마이스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그냥 복합 스포츠센터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주변으로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입지를 괜히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전혀 다른 입지다. 여기 또 신월동이잖아요. 맞아요. 목동, 신정동, 신월동. 음. 평당가가 많이 다르고요. 지금은 초양극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조금 말씀을 좀 덜 드리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랑 기존의 광역시나 다른 시도랑 비교하면 이 갭이 이 정도 차이 났었단 말이에요. 2010년도 대세상장 오기 전까지는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갭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목동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이냐 신정동이냐 신월동이냐에 따라서 네. 이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월동이 같은 가격이면 차라리 목동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초양극화, 절대인구 감소 이 이슈를 따라서 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핵심 지역 더 좋은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갭이 더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네. 씁쓸합니다.